책상을 내리친 시진핑, 위기에 몰린 일본. 통일 전 북한이 파놓았다가 트럼프를 만나면서 폭파했던 핵시설 6번 경도에서 1km 산기슭을 돌면 사람 1명 기어 들어갈 정도의 굴이 나오는데 지금 그 앞에 한수원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 일행이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경도가 멀쩡하고 방사능 누출 우려만 없다면 최상인데 말이죠. 국방부 장관의 물음에 국방부 장관 일행에 섞여 있던 60대의 호리호리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보위부 지시로 우회하는 굴을 파놓았습니다. 해외 기자들이 보았던 폭파된 땅굴은 이쪽으로 연결해놓고 폭파한 것인데 그동안 아예 관리를 하지 않아서 폭파 후 무너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수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방사능 탐지 로봇을 들여보낸 뒤 지금까지는 방사능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깊이는 대략 1500m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굴 입구만 조금 넓히면 국방부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파된 줄만 알았던 6번 경도가 멀쩡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중국으로 국군이 진군하기 일주일 전에 중국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이어갈 경우 국내에서 심각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참모부에서 제기되었는데 북한군 보위부 소속 장교로 근무했던 참모부 임소령이 우리도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겁박을 못할 거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의견에 모두가 찬성했지만 문제는 핵실험 장소였습니다. 인구가 밀집하고 협소한 한반도에서 핵실험은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참모부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당시 핵실험 경도를 관리했던 부대원들을 찾아 별도의 경도가 존재하는지를 묻다가 지금의 우회 경도를 찾은 것입니다. 경도에 진입했던 로봇이 밖으로 나오고 로봇이 촬영한 영상과 방사능 측정 수치, 지질 등을 바탕으로 한수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경도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용해도 좋다. 하지만 규모는 백두산을 자극할 위험 때문에 북한이 2017년 9월 실험한 6차 핵실험보다 크게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 규모는 TNT 100톤 규모였는데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7배 버금가는 폭발력이었습니다. 규모는 크게 의미가 없죠. 국방과학연구소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나 통일 이전 이미 핵을 보유했던 북한의 경험을 세계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규모는 의미가 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발표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경도가 사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으로 달려온 청와대 안보실장이 의미심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국과 상임 이사국들이 반발하겠지만 그 반발을 노리고 하는 실험입니다. 우리는 모종의 실험이 있었다고만 발표하고 당분간만 버티면 됩니다. 중국이 핵실험이라고 의심만 하게 되면 우리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국군이 전격적으로 중국으로 진입하고 이틀 전부터 중국 동북 삼성에 흩어져 있는 주요 중국 부대 주변에 은신했던 한국의 특수부대는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군의 통신을 끊고 중국군이 부대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진출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중국군 절반 정도는 간헐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며 전투를 벌였지만 부대 안에서 밖으로 사격하는 정도였고 개량화된 현군과 박격포로 선제 공격을 당한 뒤여서 개전 하루가 지나자 대부분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통신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 중국군의 두려움은 전의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갑부대가 힘 한 번 안 쓰고 백기를 들 거라 예상 못한 특전사 임대인은 연병장에 늘어선 중국군을 보며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구나. 부대 밖으로 나오는 탱크 2대가 파괴되자 바로 저항을 포기해버리다니. 본래 이 기갑부대는 중국군이 도발하고 학포역을 점령하고 나면 뒤이어 압록강을 건너 학포역으로 진군하기로 한 기갑부대였고 학포역을 점령한 중국군을 한국군이 공격해오면 자주포 포대가 후방에서 지원하기로 한 명령을 받은 부대였습니다.
학포역에서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미리 압록강 인근으로 기동할 경우 국군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부대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 중에 그대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중국 군 당국은 혹시나 한국이 방비를 강화할까봐 압록강 접경지 모든 군부대에 훈련도 멈추게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 때문에 중국군은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한국군에 당한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접경지역 중 중국 육군과 해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지역은 압록강 하구의 단둥시와 둔강시입니다. 요동 반도에서부터 연결된 G11번 도로와 G201번 도로 장악은 국군에게 이번 전쟁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 도로를 차단하고 단둥시와 둔강시를 포위했다 해도 발해만에서 중국 해군이 준동해 해상을 통해 보급되는 병력과 군수품을 국군은 막아야 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선택한 것은 잠수함을 이용해 해상을 미리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둔강시 경계에서 요동 반도 쪽으로 8km 떨어진 해군기지에서 중국의 구축함이나 잠수함이 나오면 일이 커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국군의 진격을 시작한 같은 시간 장보고급 잠수함을 포함하여 20척의 잠수함이 발해만에 전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가 있기 1시간 전에 국방부는 발해만에서 중국군의 움직임이 있다면 모두 격침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를 무시하고 장어시 해군기지에서 출발해 둔강시로 향하던 중국의 구축함 3척과 이지스함 1척, 병력 수송함 3척, 초기함 2척이 기지를 떠나고 3시간 만에 어뢰 공격을 받아 발해만에서 격침되었으며, 중국군은 초계기와 링스 헬기를 띄워 한국 잠수함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고, 장어시로 들어오는 11번 도로와 201번 도로 40km 인근까지 한국의 특수부대가 나타나자 요동지역의 중국 해군은 사실상 출정을 포기했고, 중국 육군도 서쪽으로의 지원이나 진격보다 요동반도를 사수할 목적으로 장어시를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난민으로 동북 삼성과 본토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는 피난민이 버리고 간 차들과 피난민들로 인해 중국군은 제대로 된 반격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개전 이틀이 지나자 시진핑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군 당국과 확대회의를 주재하던 시진핑이 전세를 나타내는 상황판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불과 40시간 만에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모든 전선에서 200km 이상을 내주었는데 이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상미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책임을 논하기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작전 수립이 우선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주석님, 우리 중국군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시 현재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습작전 계획이 누출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일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한국 특수부대는 전쟁 전 3일 이전에 중국에 잠입한 것으로 보이고, 동북 삼성의 주민이 일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중국 내부에도 한국군에 동조한 첩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한 장의 전단을 시진핑에 건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시진핑이 묻자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동북 삼성 전역에 뿌려진 전단입니다. 시진핑은 전단 내용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군부는 한국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동북 삼성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그 증거로 중국 군대는 저항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주민들이 동해에서 저 난리란 말인가? 국방부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부대 대부분이 고립된 채로 점령당해 전투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통신시설이 대부분 망가진 상태에서 불안감이 순식간에 극도로 올라버렸습니다. 상황판에서 보듯 지금 대치 중인 주요 지역들 인근 도로부터 국도든 고속도로든 모든 도로가 버려진 차들로 마비 상태입니다. 다리를 이용하지 못하니 우리 기갑부대도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내에 잠시 침묵이 흐르자 상무위원이 말했습니다. 우선은 요동반도 동쪽 장어시를 지켜 요동반도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요동반도 동북쪽 위로 잉커우시부터
북쪽으로 안산시, 랴오냥시, 선양시, 장춘시, 하얼빈시에서 한국군 진격을 막고 반격할 시간을 벌여야 합니다. 시진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국방부 장관이 한 말 말이야. 국방부 장관을 모두가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했지. 한국군의 움직임 말이야.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군은 철저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시진핑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섬나라 놈들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시진핑이 이를 갈면서 말하자 국방부 부장관 중 한 명이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군부대 납품 관계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조선족 사업가에게 술자리에서 정보를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부장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조선족 사업가와 일가족을 모두 납치해 지도새도 모르게 처형한 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족 사업가는 독립운동가 후예였고 술자리에서 들은 말이었지만 한국에서 조선족을 비하하는 것도 알았지만 날짜까지 말하는 국방부 부장관의 말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15일 전 대사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알렸고 이 일은 바로 청와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잊고 지내다 설마 했던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과 함께 피신하려 했지만 들이닥친 공안에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본래 약속대로라면 우리가 일을 벌이고 이틀 뒤 일본이 독도에서 일을 벌이기로 했는데 오늘 중으로 일본이 일을 벌이지 않는다면 일본의 중국이 노란한 것이다. 시진핑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도발을 약속대로 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협공에 무너질 것이다. 일본에선 고노다로 일본 총리가 매우 불편한 얼굴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해상 자위대가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한 뒤 독도 침탈 작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명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위대 사령관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노다로가 사령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작전을 취소하라니 당신은 한국이 두려운가? 사령관이 고노다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노다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라면 사령관이 화를 누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위대 사령부 작전 참모 중 한 명이 손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군은 뭔가 이번 일을 아는 듯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대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고노다라가 말을 받았습니다. 설령 한국군이 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자위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중전쟁 발발 전날부터 한국군 초계기가 방공식별구역 인근에서 24시간 비행하고 있고 우리가 파악한 첩보로는 한국 동해와 남해에 미사일 부대가 집결한 것을 확인했고 불과 4시간 전에 들어온 정보에는 상륙함 20척 이상의 병력과 기갑이 탑승했다 하며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잠수함 6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이며 아베의 셋째 아들인 기시 노부오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노다로가 기시 노부오를 보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일본 정계에 막강한 힘을 지닌 거물 정치인 전 총리 아베의 아들이며 장차 총리에 도전할 차세대 주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을 아베 파벌이 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다. 고노다로가 몸을 뒤로 젖히며 중얼거리자 기시 노부오가 말했습니다. 독도를 침탈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도발하자마자 한국군이 압록강을 건넌 것처럼 한국이 일본 도발을 기다리고 있어 보입니다. 고노다로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 명령을 내려야 중국과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고노다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일본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자위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중국도 한국군이 압록강을 넘을 것이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위 대신 노부오가 말했습니다.
총리께서 결정을 하실 시간입니다. 그 결정의 모든 책임도 총리께서 져야 합니다. 기시 노부어는 웃으며 말했지만 고노다루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